자,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 세 번째 시장 파트는요, 여러분들 넘기셔서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189페이지로 가죠. 189페이지로 가시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과 부동산 시장, 정보 효율성과 부동산 시장에는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 효율적 시장하고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이라는 게 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 여기서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는데 26회 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효율적 시장은 주식 시장에서 따온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주식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부동산에게 접목을 시킨 건데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 정보가 그냥입니까? 굉장히 민감합니까? 민감해서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도 정보가 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거리에 전철역이 3년 후에 생긴다. 그럼 3년 후에 어떻습니까? 3년 후에 가치가 올라가요? 지금 현재 올라가요. 현재 올라가죠. 그죠? 그럼 그 반영되는 시점이 미래 시점에서 반영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반영되는 게 할당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정보가 3년 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3년 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바뀝니다. 지체 없이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란 색깔 가시면 189페이지 가시면 자, 요 정의가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부동산 가격은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동그라미 즉각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가격은 이제 무작위적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보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데 초과 수익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 대한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효율적 시장이다라는 말 알아두시고 넘겨봅니다. 자, 넘기시면은 이제 우리가 191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효율적 시장의 가설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세 가지 보는데 약성은 과거까지만 반영돼서 약하고요. 그 다음에 중강성은 강성에 준해서 현재까지 공표된 거고 강성이라는 것은 미래까지 다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냐 현재냐 미래까지 다 반영되냐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작지에 박스 보시면 이제 과거 역사적 정보가 있고 모든 공개 정보 그다음에 내부 정보라는 것은 내부 정보는 아직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회 우리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공표된 거 외에 지금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을 발표한다. 신약 개발하는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죠. 공표되지 않는 게 내부 정보가 미래 정보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정보가. 그럼 1회 때서부터 26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다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반영돼 있죠. 굳이 뭐 여러분이 문제하고 정답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정보를 살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하게 6과목을 제가 여러분한테 그 기출문제집을 정답 해설 만들어 갖고 다음 주까지 한 권당 20만 원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죠. 저라도 안 삽니다. 그죠? 그냥입니까? 다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27회 때는 이번에는 제 분석을 인해서 이건 확실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현재 수강료 내고 듣고 있죠. 그죠? 그럼 거의 현실 시장은 중강성이라는 얘기예요. 강성은 이론상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7, 8월 달에 시험지 유출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인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답만 해오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바로 사시겠죠. 그죠? 왔다 갔다 시간 깨지고 돈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입니까? 잡혀.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강성은 그냥 이론만 잡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다 어디까지만 얘기합니까? 중강성이죠. 대부분이 다 중강성이라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박스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약성률 쪽 시장은 과거라고 돼 있죠. 과거. 자, 과거는 가격, 거래량의 패턴과 추세.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차트 분석으로서 과거는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통계 기술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 과거를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 근데 어떻게 돼요? 중강성은 과거만 있어요. 현재까지예요. 그게 공표된 겁니다. 두 개 다. 그럼 이걸로 분석하는 게 지금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경영실적, 경제환경, 부동산 정책 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건 기술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쪽.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표된 것까지만 고려하는 게 기본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재 본질 적정 가치 분석은 이제 기본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쪽은 과거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정보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어저께 만든 야매인데요. 좀 어저께 먹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제가 갈게요. 이거와 이와 차이점은 술과 본의 차이점입니다. 야매 들어가기 전에 자, 얘는 그냥입니까? 과거만 분석하는 겁니까? 자, 얘는 과거예요. 과거, 현재까지 분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과거만 들어가고 얘는 현재에서 과거를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해커스는 조금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할게요. 어저께 만든 건데 빵빵 터졌어요. 자, 뭐하고 뭐의 차이점이죠? 술과 본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술을 먹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먹었습니까? 어제 먹었습니까? 어제 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본죽이라는 죽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죽을 먹고 있습니다. 그죠? 본죽은 어저께 먹었나요? 지금 현재 먹고 있나요? 현재 먹고 있죠. 그럼 제가 현재 본죽을 먹는다는 것은 제 안에 이 술을 해독하기 위한 거죠. 그럼 제 뱃속에 그냥요 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술도 그냥이다 포함돼 있다. 포함돼 있다. 안 할 걸 그랬나 봐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술은 뭐다? 과거다. 본죽은 과거와 현재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걸 깔끔하게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어요. 신간식 교수 그래 잘 쓰셨는데 이게 학문이에요. 학문이다 보니까 물론 뭐 우리가 뭐 과거 데이터로 분석하고 기본적으로 뭐 주식이나 책, 뭐 재무제표 분석한다는데 이거는 시험장 가셔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야매가 중요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술을 언제 먹었다고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과거에 먹었습니다. 본죽은 지금 먹죠. 그럼 내 뱃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성이라는 것은 과거만 현재예요. 미공개까지 다 정보 발현됐죠. 미공개라는 게 내부 정보예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오른쪽에 여러분들 초과 이온이 획득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제 나름대로 이제 박스 좀 쳐놓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게 정상이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이온? 자, 정상이온과 초과이온이라는 걸 비교하셔야 돼요. 초과이온. 그건 뭐냐면 정보를 알면 득이고 정보를 모르면 손해죠. 그죠? 그럼 남들만큼만 얻으면 정상이온이고 남들보다 더 초과해서 얻는 게 초과이온이에요. 자, 그러면 느낌이 안 오십니다. 그럼 갑돌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A은행에 가갖고 자, A은행 가갖고 야, 너 몇 퍼센트 줄래? 연 2%.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행이자는 저만 받습니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남들만큼만 받는 이유는 제가 지금 무슨 이윤이라고 했습니까? 정상이윤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해서 만약에 연 12% 계약을 했다. 그럼 얘보다 10%를 더 먹는 거죠. 그냥이에요. 초과해서 얻어요. 그럼 10% 초과이윤은 이건 초과이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을 좀 구분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초과이윤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강의로서 물론 되겠지만은 그 자체가 이해를 안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파트 우리가 제가 이렇게 쳐가지고요. 이 안에서는 정상이윤만 얻고요. 이걸 넘어선 초과이윤이 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성효 쪽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효 쪽 시장은 그냥입니까? 과거만 분석합니까? 자, 어저께 먹은 게 술이죠. 그럼 그냥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 그럼 이 안에서는 정상 이유만 없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로만 분석하면 초과이윤은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획득할 수 있어요. 언제냐면 현재와 미래는 아직 반영이 됐어요. 아직 미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맞나요? 현재와 미래 정보를 얻으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 그 다음에 중강성으로 갑니다. 자, 중강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강성은 과거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현재까지. 현재 먹는 게 제가 본죽을 먹죠. 그럼 기술적이에요? 기본적이에요? 그럼 기본적, 제가 본죽을 먹는데 제 뱃속에 그냥요 술이 있어요. 그럼 과거도 포함이 된 거죠. 맞나요?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입니다. 초과이윤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입니까? 미래의 정보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반영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럼 얻으면 무슨 이윤도 획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초과이윤. 자, 강성으로 갑니다. 자, 강성은 과거만, 현재만이요, 미래까지예요. 어떤 분석도 불필요하죠. 제가 강성은 현실이라고 했어요, 이론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영되는 정보가 없죠. 절대 초과이윤을 얻지 못합니다. 정상이만.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럼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볼게요. 약성은 파란 색깔에 어떤 투자자라도 과거의 변동의 형태를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 수익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중강성은 투자 어떠한 정보가 공표된 게 현재와 정보가 다 공표된 거예요. 다음에 그 정보를 활용해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강성은 어떻죠? 파란 색깔. 투자자는 어떠한 정보를 얻어도 무슨 이유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초과 이유.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 자,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라도 나라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자, 우리 북한하고 한국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나라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고 효율성의 정도 또한 다를 수도 있죠. 같다 하면 틀리겠죠. 동일하지 않죠, 그죠? 나왔었고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책에는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필기를 해보는데 약성율종 시장과 중강성과 강성은 정상이윤은 다 없습니다. 무슨 이유는 다 없다? 정상이윤. 면 정상이윤은 그냥요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초과이윤의 문제죠, 그죠? 초과이윤의. 그럼 초과이윤은 무조건 강성에 초과이윤이 생긴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강성은 무슨 이유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까? 초과이윤. 그러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는 시장은 약성과 중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약성은 지금 반영된 게, 자, 대답을 해보세요. 약성은 어디까지만 반영이 됐습니까? 과거요. 근데 현재와 미래는 반영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그럼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약성은 언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현재와 미래.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가 있다. 초과이윤. 근데 중강성은 어디까지 반영됐습니까? 얘기해보세요. 과거와 현재죠. 자, 미래 정보 반영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초과이윤이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선다죠? 5지선다죠, 그죠? 그러면 자 얘기했습니다. 무슨 이유는 다 얻어요? 자, 그러면 지문이 긴 지문이라도 실제원이 원래 지문을 좀 길게 만들어요. 짜증나는 애들이에요, 일부러. 그러면서 끝에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지문은 무조건 맞습니까? 날리셔야 됩니까? 날리셔야 됩니다. 맞나요?
자, 다 무슨 이유는 썼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정상 이유는 어떻게 돼요? 얻을 수 없다는 자체는 틀린 거죠. 다 얻을 수 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강성은요, 무조건 초과이윤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는 지분은 무조건 달리셔야 됩니다. 맞나요?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밖에 없어요. 약성과 중. 약성은 언제 가능하죠? 현재와 미래. 중강성은요? 미래. 그죠? 우리 시험제 나왔던 게 부동산 시장은 다음 주 문제 풀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이다라는 건 맞을까 틀릴까? 틀립니다.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시장은 강성입니까? 중강성 시장입니까? 중강성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강성입니까? 중강성입니까? 자, 여러분들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실 때 과거와 그냥입니까? 현재까지 보고 하십니까? 그죠? 그게 다 대부분 시장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누릴 수도 있다. 있죠. 누릴 수 없다가 나왔거든요. 무슨 정보를 얻는다면? 미래 정보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혼돈 오시는 게 책을 잘 쓰셨는데 너무 골잡해요. 그죠? 여러분이 이 시험에 대한 합격을 하시려면 오히려 복잡한 것보다 간단한 게 중요한데, 봐봐. 기술은 어디까지만 분석하는 거죠? 자, 기본 쪽은 기본 쪽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할 때는 과거만 봐요? 현재까지 봐요? 그럼 그냥입니까?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술을 먹었다고 했나요? 술은 언제 먹었나요? 본죽은 지금 먹나요? 맞나요? 내 안에 뭐가 있나요? 이거 이해 가셨어요? 되셨어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무슨 이윤이에요? 남들보다 더 얻는 건요? 그럼 정상이윤은 안 얻어요? 다 얻어요? 정상이윤 얻을 수 없다는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한 3개만 나오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날려시면 돼요. 탁탁탁. 강성은 현실이다. 이론상이다. 무슨 이윤이 나올 수 없다. 그럼 강성에 초과이윤 나온다면 딱 지워라. 그러면 초과이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입을 여세요.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 약성과 중강성. 약성은 언제 가능합니까? 중강성은요. 자, 그럼 좁혀봅니다. 현재 정보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무슨 시장밖에 없습니까? 야,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자, 우리 시장, 대부분 시장 강성입니까? 중강성입니까? 어디까지만 반영됐습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 정보는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누릴 수 있다. 다음 주에 맞춰보십시오. 이해하셨죠? 그죠?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193. 찾았나요? 193.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영상 듣는 분도 제가 이제 요새 좀 신나서 강의를 하는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해요. 제가 공인중개사를 7군데를 합니다. 여기 끝나고 또 딴 데로 가요. 근데 월요일날 공인중개사하고 오후에 잠깐 제가 감정평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감정평가가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감정평가 고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이제 한 2, 3년 준비해요, 애들이. 그죠? 그래서 거의 젊은 쪽 애들이고, 얘네들 고시생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기가 더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반응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 강의가 반응이 없나 보다. 나 이거 감정평가 안 먹히나 보다. 그래서 요번 스타트를 우리가 요번 3월 달에 시험 보거든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뛰어든 거거든요. 개론이 들어가 40문제가, 객관식이.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건 감평을 제가 이걸 그만둘까?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 팬클럽이 생겼어요. 진짜. 그중에 어떤 여성분이 있다고 그러니 우리 학원에 샛별이 들어왔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야매가 먹힌다는 거예요. 그 전국 수강생들이 이제 저 강의를 들으려고 감평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새거수도 감평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약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희망을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야매? 술은 언제 먹었어요? 어제 본주가 오늘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해 주세요. 자격증입니다, 그죠? 자격증은 무조건 맞히시면 되고 강사는 무조건 맞추게끔 하는 게 강사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딱딱 내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난 그래서 저번 주에 너무 신나갖고 간평이 확 터졌잖아.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요, 요새 또.
야매도 더 만들고. 그래서 지금 사이버 대학 교수 있으면서 제 방에 이 학교 연구실과 야매 연구실 따로 있어요. 학교 연구실은 보통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지만 대학생들은 이제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목이 돼요. 그러니까 출제원들의 그 경향을 압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논문을 발표하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냐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가끔 가다 뭐 어저께 술 먹고 오늘 본죽 처먹는다 그러니까 못 믿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아, 이거 신나요. 아, 간평 터졌습니다. 아, 신납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질인가 봅니다. 자, 193페이지입니다. 할당률 쪽은 이거는 완전히 학문적이에요. 아까는 제가 효율적 시장은 그냥입니까? 주식에서 따왔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강성이고 초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할당은 그냥 학자들이 만든 이론상이에요. 들어보세요. 할당률 쪽은 그냥이 아니라 할당률이에요. 할당은 나누는 거거든요. 나누는 거라서 할당률 쪽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은행은 2% 주고 부동산은 12%니까 10%를 더 먹죠. 그럼 절대 초과이익이 생기면 안 된다는 시장이에요. 투기 발생 없는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2%면 부동산도 연 2%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도 2%, 주식도 2%, 부동산도 2%다 똑같이 먹으라는 시장은 현실입니까? 현실 시장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잡는 거지 현실이다 현실은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 출판사, 타 교수책에 뭐가 되어 있냐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라는 것은 따라서 2%라는 건 수익이에요. 수익률이에요. 수익이 같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수익률과 다른 수익률이 동일하다라는 시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책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수익이 아니라 수익률이 균등하다 그래야 돼요. 왜 그래요? 수익은 같더라도 비용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왜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포기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초과이윤을. 그래서 기회비용은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모든 포기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기 오기 전에 딴 데 유혹이 있었는데 거길 포기하고 줬죠. 모든 비용을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기회비용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비용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보 활동할 때 그냥입니까? 우리가 정보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정보 비용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초과이윤도 1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원 내서 100원 초과이윤이 났다는 건 결론은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이유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초과이윤입니다. 그죠? 초과이윤 발생할 수 없고 투기도 발생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정상 이유는 그냥요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다 얻습니다. 정상 이유까지 못 얻는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상 이유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정상 이유만 혜택이 가능하다. 다시요.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무슨 이유는 얻어요. 정상 이유. 그럼 다 같이 다 하나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펜 들어보세요. 자, 193페이지 일단 거기 파란 색깔 위주로 간다면 중간에 즉 할당률 쪽은 자원이나 정보가 모든 투자에 효율적으로 균형적으로 배분됐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없는이 핵심 포인트예요. 있는 하면 틀려요. 없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중간에 박스를 보시면은 정보 비용이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죠. 초과이익이 같으면 할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정보 비용과 이를 통한 획득 비용이 이 초과이윤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있다. 이게 없다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없어요. 우리도 할당일 수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밑에 6번에 가시면 정리하면 불안전은 부동산 시장 할당일 수도 있을 수 있고 할당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나와 있죠. 그죠?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195페이지 가시면 195페이지 정보 가치라는 게 이 계산 방식이 있긴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195페이지 3번에 정보 가치만 그냥 박스를 하나 쳐놓으세요. 정보 가치. 자, 195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면
정보가치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박스만 쳐놓으세요. 정보가치.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히려 지금 밑에 옆에 보시면 기출 파헤치기라는 게 있죠. 그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정보가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보가치를 계산하는 계산 방식은 나중에 3, 4월달이나 5, 6월달에 제가 해드립니다. 자, 이걸 이해만 하시는데, 자, 이 칠판 두 개가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원래 얼마였다? 1,000원. 근데 누군가 이걸 500원 싼 데를 가격에 주겠대요. 그럼 1,000원에서 500원 빼면 얼마예요? 500원이죠. 이게 그냥입니까? 정보의 가치입니까? 가치라는 얘기죠. 그럼 가치가 500원의 정보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정보 비용을 야, 나 100원만 줘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게 500원에서 100원을 빼니까 400원을 이윤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400원의 이윤을 먹었다는 것은 자, 이 값만 먹었지 다른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남들보다 초과해서 먹었어요. 자, 이걸 무슨 이윤이라고 합니까? 초과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보 비용이 100원보다 올라갈 수도 있죠.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500원까지 올릅니다. 그럼 500원에서 500원을 빼면 0이 됩니다.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 우리가 좌측 밑에 하단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할당 효력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할당이라는 것을 스타트로 끊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하실 때 완전 경쟁은 안전한 정보니까 정보 비용이 필요 없죠. 그래서 아까 안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제로라 그랬어요. 그럼 정보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항상 할당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자, 우리가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일 수 있고 할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이 될 수 있고 할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불안전하기 때문에 항상 정보 비용은 존재합니다. 100원, 100원. 존재하면서 정보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정보 가치가 100원이면 100원에서 100원을 빼면 0이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불안전 경쟁 부동산 시장도요, 할당 효율적이 있다라는 게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할당일 수가 있습니까? 있죠. 그런가요? 근데 할당해서 못하는 것은 500원에서 100원이면 400원의 초과이익을 소수의 투자자가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할당입니까? 할당이지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은 할당만 있고요. 불완전은 그냥입니까? 둘 다 있습니까?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렸냐? 시험 문제에 안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은 맞는 지분인데, 자,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자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다 사람이라는 건 똑같죠. 그럼 남자는 사람이죠. 어떤 나와 같이 짐승이라는데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남자입니까? 여자도 사람입니까? 그 얘기야, 그 얘기. 간단히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도 그냥요, 할당일 수가 있어요. 있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기출 파헤치기에다가 별표를 한 두 개 쳐놓으세요. 아니,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기출 파헤치기. 194. 계산 문제 말고 194. 계산은 나중에 할 거야. 쳤어요? 이게 가장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당률 쪽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인데, 자, 이걸 가지고 가는데, 자,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비용 수반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를 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불안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여기는 정보 비용이 없으니까 정보가 비용이 생기지 않죠. 근데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고 존재해요. 정보 비용이 수반되고 존재한다는 건 할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당이 아니든 할당이든 정보 비용 존재합니다. 그럼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합니까? 불안전 때문에 존재합니까? 이게 시험자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는 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투기는
돈 벌려고 해요. 그러면 떨어져. 여기선 초과 이윤 때문에 한다고 하셔야 돼요. 무슨 이윤 때문에? 초과 이윤 때문에. 자, 우리가 비용 예상에 초과 이윤이 생기니까 투기하지 쓸 만큼만 얼마 할 필요가 없죠. 궁극적으로 얻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찍으셔야 돼요. 자, 불안전과는 상관없고 할당이 아닌 것 때문에 가볼게요. 여러분 이건 저랑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할게요. 여기는 001이니까 이거 참여하셔야 돼요. 강의에. 요거 초과이윤이 생겨요? 초과이윤이 안 생겨요? 그럼 투기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죠. 자, 100원에서 100원 빼면 0이죠. 초과이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 그럼 투기가 발생했어? 투기가 발생하지 않았어? 않았지. 500원에서 100원 빼면 400원이죠. 그냥이야 초과이윤이 발생했어. 그럼 투기가 발생 안 했어? 했어.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투기가 발생한 것은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불안전이라도 그냥입니까? 할당일 수가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화이팅. 불안전이라도 뭐일 수 있다? 할당일 수가 있으니까 초과이익이 안 생기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투기가 발생한 것은 불안전 때문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노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화면으로 갑니다. 정보비용 수반 발생에 비입 들어가죠. 할당에 들어가요? 불안전에 들어가요? 그럼 이거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투기와 초과이익에는 비읍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럼 불안전 찍어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힘드시지만 1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이게 예상 문제입니다. 자, 지금 194페이지 기출 파헤치기 있습니까? 1번 있습니까? 1번에 정보비용 수반이 있습니까? 그럼 정보비용 수반에 정보비용에 비읍 들어갑니까? 그럼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근데 5번에 투기 있습니까? 투기에는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불안전 찍어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요 두 개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했다면 할당하지 못하죠. 그렇죠? 3번 독점, 불안전이라도 기회비용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독점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않는다, 될 수도 있다.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또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초과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할당률 쪽은요, 무슨 이윤이 절대 발생하시면 안 됩니다. 초과이윤. 무슨 이윤만 존재합니까? 정상이윤. 자,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은 그냥입니까? 할당만 있습니까? 근데 불완전은 그냥입니까? 둘 다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출제원들 뭘 물어보겠어? 불완전은 절대 할당일 수가 없다. 맞아, 틀려? 할당일 수가 됐단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투기는 왜 해요? 그러면 초과이익이 얘 안 발생되고 얘만 초과이익이 발생했죠. 그럼 투기가 발생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한 거는 불안전 때문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지? 불안전도 그냥이야 할당일 수가 있어. 있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할 수 않기 때문에 할당이 중요한 거지 불안전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불안전은 딱 하나야.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게 불안전 때문이라는 거죠. 화이팅. 그럼 정보 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가나요? 대답해 주세요. 그럼 불안전 찍어야 되죠? 할 수 있어요? 투기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해요? 불안전 때문이야?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투기와 초과에는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불안전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문제 아시겠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요. 봐봐. 저기 보세요. 제가 이거는 현실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이론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동산 시장과 접목시키기 힘든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그냥이다 할당일 수도 있다. 있죠.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우리 시장도 할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가요? 근데 할당은 어떻게 돼요? 투기와 초과를 인정 못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불안전해서 그래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불안정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기출 파헤치기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쳐놓으셨죠, 그죠? 이 문제가 가장 유력한 할당에서 가장 이 좋은 문제라는 건 뭐냐면 다 들어간 문제예요. 이 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26회 때 뭐가 나왔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할당이라는 건 초과연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 없죠. 부동산이 가대평가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겨볼게요. 페이지 196페이지로 가십니다. 196페이지 가시면, 자, 입지 및 공간구조론인데, 입지에서 하나, 공간구조론에서 하나 나오는데, 자, 제1절에 여러분들 지대이론이라는 게 있죠. 지대이론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쳐놓으셔서, 자, 지대이론 갑니다. 지대이론에서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전압파, 신고전압파가 있다라는 것만 좀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대이론입니다. 한 문제가 배정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왜 오늘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유량저량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입니다. 자, 지가라는 것은 갑돌이가 땅을 샀어요. 따라해보세요. 토지의 가격 3억. 근데 땅은 그냥이요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일도에 빌려줍니다. 그럼 지대는 따라해보세요. 토지의 대가. 그럼 지대는 그냥이요 토지의 임대료예요. 그럼 자, 요거 속으면 안 돼요. 자, 얘가 이 지대를 100만 원을 받아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10년에 100만 원인데 모르죠. 그럼 그냥입니까? 얘는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까? 기간. 저량이에요? 유량? 유량. 얘는 저량. 기억하시죠? 그죠? 펜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대는 일정 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의 대가니까 이 사용 수익의 대가를 1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받았는지를 몰라요. 기간을 명시해야 되니까 이 지대가 유량이라는 게 시험 문제 수용급에서 나옵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지가라는 건 그냥이에요. 토지의 가격이에요. 그럼 이거는 일정 시점에 토지와 화폐와 교환하는 데까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다, 일정 시점이다. 시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교환의 대가로서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이렇게 돼 있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 번째 줄에 지대와 지가는 비례관계라는만 밑줄 쳐보세요. 이것만 제가 할게요. 이번까지는. 여러분들 명동의 땅값이 안 높아요? 땅값이 높아요? 높으면 임대료도 안 높아요? 높아요? 높죠. 그럼 얘와 얘는 반비례다? 비례다? 비례예요. 지가가 높으면 지대가 높은 걸 알아야 이제 제가 지대이론을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지대결정이론의 이카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이걸 저는 어디를 유도하냐면,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201페이지로 유도해 볼게요. 201페이지 가시면, 자, 가시면 지대의 논쟁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대의 논쟁은 지대를 잉여로 보느냐, 아니면 비용으로 보느냐가 나눠져요. 그러면 밑에 고전압파가 있고요. 넘기시면 신고전압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고전압파가 먼저 나왔겠어요? 신고전압파가 먼저 나왔겠어요? 고전압파죠. 자, 그래서 고전압파는 과학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나눠드릴 테니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지우지 않겠습니다. 고전압파, 신고전압파요. 자, 그래서 여기를 어려워하셔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가리키는 게 법입니까? 학문입니까?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야매가 있겠죠. 그죠? 근데 야매를 하기 전에 일단 이론을 가르쳐야 돼요. 정확한 이론이 있어야 야매가 먹힙니다. 고전압파, 신고전압파 중에서 자, 고전압파들은요, 과학의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농지가 택지로 개량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완전히 무식했죠. 원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왜 토지의 자연적 특성 배우셨나요?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가미된 거예요? 토지 자체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무식합니다. 토지를 중요시합니다. 뭘 중요시합니다? 토지. 예, 토지는 노동과 자본. 자, 우리가 여러분들 생산 요소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생산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공급 시간에서 나오는데요. 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선 여기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없을까요? 생산 요소가 있을까? 있습니다. 자, 건설에서는 그냥입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택지 구입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토지에 대한 생산 요소에 대한 생산 요소라는 건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동이 안 들어갑니까? 노동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빌리면 자본도 투입될 수 있죠. 맞나요? 그럼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의 생산 요소로서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고전압화는 이 자본과 노동 같은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자본과 노동을 강조했나요? 토지를 강조했나요? 토지를 강조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처음부터 원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자본 노동과 별개로 보는 거죠. 토지는 특별한 것이다. 토지 자체 별개로 보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중성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부중성 때문에 땅이 제한됐나요? 땅이 희소한가요? 그럼 공급이 제한 상태에서 인구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인구는 사람 인자에다가 입구자를 쓰니까 처먹는 인구가 늘어나요. 그럼 곡물 수요가 줄어들어요. 곡물 수요가 증가해요. 증가하니까 여러분들 곡물 가격이 안 올라갈까요? 곡물 가격이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지대를 받는다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이 곡물 수요가 올라가서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은 자, 사람들은요. 이 농사꾼들은 다 그냥입니까? 곡물을 재배하려고 합니까? 재배하려는 임대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주가 신나버립니다. 그냥입니까? 땅을 많이 빌려버립니까? 빌려면서 지대를 자기한테 줍니다. 그러면 고전압화는 토지 자체가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걸 구분해서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이 토지 소유자는 그냥 처먹는 잉여로 보는 거죠. 비용이다, 잉여다. 잉여. 그래서 이 지대를 얘네들은 잉여,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불로소득으로. 그러면 자 얘기해 보세요. 자, 토지를 그냥입니까? 다른 거와 구분을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구별하면서 구별했다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자, 신고전압화는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 인문적 특성에서 농지가 택지로 개량된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토지에 계량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계량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럼 건설회사가 택지가 비싸지겠죠. 그럼 분양가를 낮춥니까? 분양가를 올립니까? 올려버려요. 그러면 지대가 높아서 생산물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곡물 가격이. 그럼 생산물은 왜 높아졌겠어요? 곡물 가격은.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그죠? 그럼 지대는 아까 이 토지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생산 요소입니까? 자,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지대를 기울여야죠. 그죠? 그러면 생산 요소에 대한 이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전압화는 지대를 잉여로 본 게 아니라 생산 요소의 대가, 생산 요소의 비용으로 본 거죠. 그러면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요. 토지는 다른 거와 똑같은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을 잡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잉여로 봤다, 비용으로 봤다, 비용으로 본 거죠. 그래서 지대라는 것은 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는 당연히 다른 거와 필요할 것이다. 토지를 특별 대우하지 말고 토지 노동 자본을 동일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도 하나의 생산 요소의 대가니 비용이지 어떻게 이게 잉여라는 얘기냐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갈게요. 자, 파란 색깔 갑니다. 201페 가지면 밑에 고전압화의 주장이라는 게 있나요? 자, 토지의 무슨적 특성을 강조했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자, 토지는 그냥입니까? 원시적입니까? 그냥입니까? 특별한 제한입니까? 그럼 인공적인 자본과 그냥입니까?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까? 했죠.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넘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2번 가시면 박스는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2번 가시면 신고전압화 갑니다. 신고전압화의 파란 색깔 니은해 보시면 신고전압화는 어떻게 돼요? 잉여입니까? 생산요소의 대가입니까? 그럼 잉여로 봤어요. 이 지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봤어요. 찾으셨나요? 그럼 다시 박스에다가 배 펼쳐 놓으시고 다시 갑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고전압화는 이제 지대의 성격서부터 이제 가보세요. 지대의 성격 보시면 고전압화는 그냥입니까? 잉여로 봤습니까? 신고전압화는 잉여로 봤나요? 요소 비용으로 봤나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고전압화는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곡물 가격 상승하니까 얘네들이 신나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땅을 재배 임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주는 가만히 있어도 지대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비용이다, 잉여다. 자, 그런데 신고전압화는 그냥입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그냥요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지대가 높아지니까 곡물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곡물 가격 안에 지대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잉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요소 비용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대가 곡물 가격 상승을 갖고 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야 한 15년 동안 강의하고 지금도 학교에서 대학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건 그냥입니까? 학문입니까? 학문이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해를 먼저 하셔야 제가 야매를 먹힙니다. 자, 먼저 이해부터 가볼게요. 어떤 아파가 먼저 나왔습니까? 무슨 특성을 얘기했습니까? 토지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움직이지 않, 우리가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러면 그냥요 토지를 강조했어요. 그럼 토지를 그냥입니까? 특별 대우를 했습니까? 그럼 다른 거와 그냥입니까? 구별을 했습니까? 구별해서, 자, 토지가 제한되니까 그냥입니까? 인구가 증가합니까? 곡물 수요가, 곡물 가격이. 그럼 땅을 그냥입니까? 빌리려고 합니까? 그럼 지주는 신나죠. 그럼 지주는 그냥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얘 들이대죠. 그죠? 그래서 그냥입니까? 그냥 지대를 받습니까? 그럼 무슨 소득으로 받어요? 불로소득. 그냥 받나요? 잉여로 받나요? 잉여로 받죠. 대답해 주세요. 근데 신고전압화는 그냥입니까? 농지가 택지로 개량이 됩니까? 그냥요 개량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토지에 대량 비용이 들어가니까 땅값이 어떻게 돼요? 그럼 지대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생산물 가격도 어떻게 돼요? 건설회사가 택지비가 비싸면 분양가를 올리죠.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분양가를 왜 올렸어요? 땅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땅값이 올라갔어요. 왜였어요? 그냥입니까? 계량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그냥입니까? 이건 비용입니까? 비용이라는 거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도 하나의 생산 요소의 대가니까 이건 잉여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특별 대우를 합니까? 동일하게 봅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야매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원하셨어야 합니다. 고전압화는 뭐로 봤죠? 잉여로 보고요. 신고전압화는 잉여로 봤습니까? 비용으로 봤습니까? 이게 시험 전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쉬는 시간에도 야매를 만듭니다. 책을 갖고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수님 맨날 왜 책을 왜 갖고 가세요? 쉬는 시간에 야매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고잉이라고 한번 제가 인터넷 뒤져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신비라고 뒤져봤어요. 근데 고잉이라는 게 딱 치니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영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고잉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한글로 해석하면 가자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고전압화는 그냥입니까? 굉장히 무식합니까? 그냥 고잉하죠.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야. 막 고잉, 잉여 막 하니까 신고전압화들이 얘를 설명합니다. 앉혀놓고, 야, 흥분하지 마. 야, 농지가 택지로 되면 계량비용이 들어가지. 그때 얘네들이 끄떡하는 원시적이니까. 맞아. 그러면 이거는 잉여로 생각하냐, 비용으로 생각하냐? 비용으로 생각하지. 그랬더니 굉장히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입니까? 굉장히 신비롭습니까? 신비롭죠. 그러니까 신고전압화는 비용으로 가셔야 돼요. 여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가실 때 따르세요. 고잉. 그리고 집으로 가세요. 그죠? 그럼 고잉 하면서 고전압화는 뭐다? 잉여. 신고전압화는 비용. 이해하셨죠, 그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 갈게요. 여기까지만 지우지 마세요. 예, 여기까지 놔주세요. 이거 놔주세요.